2월 28일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정격 공습.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 영화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37일 전 세계 에너지 지도를 바꾼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26년 4월 7일, 오늘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 36일째입니다. 평소 하루 쉰 척이 넘던 유조선은 이제 거의 통과하지 못합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69%, 그중 95% 이상이 이 해협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에너지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위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국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이 위기를 이해하려면 2023년 10월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격, 가자지구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하며 이스라엘과 미사일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선박들을 공격합니다. 중동 전역이 화약고가 됩니다. 2025년 6월 12일 전쟁.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정격 공습합니다. 미국도 참전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 기반 시설을 타격합니다. 12일 만에 휴전하지만 이란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이란 내부 붕괴.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폭발합니다. 하메네이는 지하 벙커로 피신하고 이란 정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2026년 2월 28일 전쟁 재개. 미국과 이스라엘이 에픽 퓨리 작전으로 이란을 공습합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합니다.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합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 20%의 동맥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 4월 7일 봉쇄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최후 통첩 시한을 연기했습니다.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가자 전쟁의 연장이 아닙니다. 2년 반에 걸친 중동 분쟁이 마침내 한국의 에너지 동맥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2026년 3월 1일 한국 정부는 즉각 비상 대응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한국 에너지 위기 현황 2026년 4월 기준. 정부 원유 위기 경보 경계 단계로 호르무즈 봉쇄 직전 통과한 유조선 국내 도착 후 10일 이상 원유 도입 중단. 국내 원유 재고 20% 이상 감소 확인. 이재명 대통령 호르무즈 경유 않는 대체 공급선 신속 발굴 직접 지시 3월 8일. 한프랑스 정상회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 협력 합의 4월 3일. 국제유가 배럴당 $101 돌파, 분쟁 전 $72에서 40% 급등. 숫자로 보면 더 무섭습니다. 봉쇄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 산업연구원 분석유가 전망, 조기 종전에도 배럴당 $90 봉쇄 장기화 시 $117. 한국 제조업 생산비 봉쇄 3개월 이상, 지속 시 평균 11.8% 상승. 경제성장률 OECD 기존 전망 2.1%에서 1.7% 하향, 주요국 중 최대 하락폭. 해운운임 호르무즈 우회 시 기존 대비 최대 50에서 80% 상승. 에너지 안보 취약도 아시아 2위 1위 일본, 3위 인도.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 모두가 지금 에너지 트리플 악재를 맞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원자재 상승,
우회 항로로 인한 물류비 폭탄, 고환율로 인한 수입원가 부담 가중. 이건 단순한 기름값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흔들리는 복합 위기입니다. 숫자로 보는 한국의 에너지 구조적 약점. 왜 한국이 이렇게 취약할까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국 에너지 구조의 민낯. 전체 에너지의 81% 수입 화석 연료 의존 OECD 최고 수준. 원유 의존도 GDP 100만 달러당 5.63배럴 OECD 37개국 중 1위. 중동산 원유 비중 69.1%, 2025년 기준. 그중 호르무즈 통과 비중 95% 이상. 결론, 한국 전체 원유의 약 65% 이상이 지금 막힌 이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10년 전과 비교하면 이미 많이 달라졌습니다. 2015년 중동 의존도 82.3%, 2025년 중동 의존도 69.1%, 10년간 13%피 감소. 2016년 미국산 비중 0.21%, 2025년 미국산 비중 약 16에서 17% 10년간 약 80배 증가. 특히 미국산 원유 증가는 놀랍습니다. 2015년까지 미국은 40년 동안 원유 수출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금지 해제, 2016년부터 수출 시작. 그리고 불과 10년 만에 미국은 한국의 2위 원유 공급국이 됐습니다. 2015년, 2025년 수입국 비교. 하지만 이번 위기가 보여준 건 명확합니다. 미국산 비중이 17%로 늘었어도 여전히 원유의 69%는 지금 막힌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 비축유 현황과 한계. 정부 비축 약 7,640만 배럴, 민간 비축 약 7,380만 배럴. 합산 가용일수 약 208일 IEA 기준, 세계 4위 수준. 단 비축유는 시간 벌기일 뿐 봉쇄가 7개월 이상 지속되면 바닥. 우회 항로 비용 운임 최대 50에서 80% 상승, 운송 기간 수주 추가. 비교 일본 약 230일, 미국 700일 이상. 비축유 208일은 안심할 숫자가 아닙니다. 봉쇄가 장기화되면 시간과 돈을 동시에 잃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나? 한국의 정유 사사는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GS 칼텍스 미국산 확보 가장 적극적. 이미 미국산 셰일 오일 장기 계약을 체결해뒀습니다. 봉쇄 이후 미국산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목표 미국산 비중 20% 이상. HD 현대오일뱅크 분산형 대응. 미국, 오만, 카자흐스탄, 호주 등 다각화 전략.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는 공급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에너지 균형형 대응. 미국산 확대와 캐나다, 브라질 등 비중동 공급선 탐색 중. 기존 중동 파트너십 유지와 신규 확보를 병행합니다. S-오일. 가장 독특한 위치. 사우디 아람코 자회사가 지분 63.41%를 보유한 사실상 사우디 기업. 아람코의 재무 지원 6억 달러 대여 5.4억 달러 한도 대출으로 원유 조달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사우디도 호르무즈 통과 물량이 막히면 우회 항로를 써야 합니다. 우회 항로 현실. 사우디 페트로라이농에 송유관 하루 200만 배럴 처리 가능. UAE 푸자이라 송유관 하루 150만 배럴. 두 송유관 합계 하루 350만 배럴, 호르무즈 물동량 2천만 배럴의 17.5%에 불과 우회 시 운임 50에서 80% 상승, 운송기간 수주 추가. 우회 항로만으로는 봉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정유 사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미국산과 비중동 원유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소리. 정부도 총력 대응 중입니다. 정부 긴급 대응 조치 2026년 3월에서 4월 원유 위기경보 경계 단계 격상 산업부 장관 직접 발표. 비축유 스와프 시행 단기 수급 공백 응급 처치. 공공부문 차량 오부제 강화 검토 에너지 절약 캠페인. 원전 가동률 상향 석탄 발전 폐지 일정 조정 검토. 나프타 매점 매석 금지 수출 물량 내수 전환 추진. 한국 프랑스 정상회담. 호르무즈 해상 안전 확보 협력 합의.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가동 준비. 이재명 대통령 호르무즈 미경유 대체 공급선 신속 발굴 지시. 산업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국민도 에너지 절약 등 위기 극복에 동참해달라. 하지만 전문가들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단기 분쟁은 비축분으로 버틸 수 있지만 봉쇄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면 한국의 제조 수출 역량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한다. 제임스 김 미국 스팀슨 센터 한국 프로그램 국장. 비축유는 시간을 벌어줄 뿐입니다. 근본 해법은 수입선 다변화와 에너지 구조 전환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모두에서 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63달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1 조기 종전. 조기 종전에도 에너지 시설 피해 복구 지원으로 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수준을 유지합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기존 2.1%에서 약 1.7%로 하락. 충격은 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시나리오 2 봉쇄 장기화. 세계 원유 생산량 약 10% 감소. 유가 배럴당 117달러 이상. 한국 제조업 생산비 11.8% 상승. 비축유 208일이 전부입니다. 시나리오 3 확전. 유가 배럴당 140달러 이상.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세계 경제 사실상 정지 수준. 한국의 경우 제조업 타격의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까지. 오늘 4월 7일 현재 트럼프의 최후 통첩 시한이 연기됐습니다.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지, 미국이 추가 공세를 펼칠지, 앞으로 며칠이 한국 에너지 안보의 분기점입니다. 이 위기가 가르쳐준 것, 이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고된 위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가스관을 끊으며 자원의 무기화를 보여줬다면 이번 호르무즈 봉쇄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확대가 생존의 문제임을 증명했다. 한국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단기 공급선 다변화. 미국산 원유 비중을 더 높입니다. 캐나다, 브라질, 호주, 카자흐스탄으로 분산합니다. 하지만 국내 정유 설비가 중동산 중지류에 최적화되어 있어 미국산 경질유 전환에는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의존도를 50%대까지 낮추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기 에너지 구조 자체를 바꾼다. 태양광, 풍력, 수소, 원자력,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비용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OECD 권고사항 에너지 효율 개선 공급처 다각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한국이 에너지 안보를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격상시키는 구조 개혁을 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7일. 오늘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 36일째입니다. 트럼프의 최후 통첩 시한이 연기됐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비축유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축가용 일수 약 208일, 봉쇄 36일 경과 약 173일 남은 셈. 현재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 분쟁 전 72달러에서 40% 급등.
중동 의존도 69.1%, 그중 95% 이상이 호르무즈 통과. 미국산 비중 약 16에서 17%, 10년 만에 약 80배 증가했지만 아직 부족. 에너지 안보. 이건 단순한 기름값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